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거나 또는 좀 약삭 빠른 사람이라면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때를 택해 눈치를 봐가며 부탁을 하곤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부탁의 타이밍으로는 그다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잠시 기분이 좋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막무가내로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주 시시콜콜한 부탁이야 그냥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다소 중량감 있는 중요한 일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 부탁을 하고 허락을 얻어내는 최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 부탁을 들어주는 최고의 타이밍 2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의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진실의 절반밖엔 모르게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는 최고의 타이밍 2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저녁 시간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남에게 부탁을 할 때 주로 아침 시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침엔 기분이 상쾌해서 사람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심리 구조와 심리 변화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아침 시간은 누구나 간밤에 모든 피로를 다 풀고 정신적으로 아주 냉철해져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남의 부탁을 받고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은 아주 맑고 판단력은 더욱 냉철해져 있어서 끝까지 따지고 들다가 마침내 거절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심지어는 허락해줘도 될 법한 일들마저도 거절해버리는 바람에 부탁한 사람은 아주 낭패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부탁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대의 정신과 판단력이 최대한 흐려진 시간대를 노려야겠죠. 그 시간대는 바로 저녁 어스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황혼 무렵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대는 하루 일과의 끝으로서 심신의 피로가 쌓여 활동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 시간은 마음의 활력이 없어진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수동적이 되어 이런저런 암시에 걸리기 쉬워지죠. 밤 시간을 두고 마가 끼는 시간 또는 큰 화를 만나는 시간 등 이런저런 재앙이 일어나기 쉽다고들 말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런 부탁할 때 차라리 깜깜해진 밤에 하면 상대가 더욱더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터이니 그게 더 나을 텐데 못하러 황혼 무렵 초저녁을 택해서 부탁을 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늦은 밤 시간에 부탁을 하게 되면 상대는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 다음번에 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낭패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상대가 너무 지치고 피곤한 밤 늦은 시간에 나의 부탁을 허락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황혼 무렵인 초저녁 시간에 부탁을 하게 되면 상대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데다가 밤 시간보다는 정신이 덜 피곤하므로 비교적 진심이 담긴 허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 상태가 되어도 그것을 뒤집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는 그 허락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올바른 판단력 아래서 이루어진 일인지라 다음날이 되어도 허락해준 일에 대한 피해 의식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애써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혼 무렵 저녁 시간은 밤 시간보다 부탁을 허락해줄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나중에 그 부탁을 허락해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 있게 처신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깜깜한 밤 시간보다는 오히려 저녁 어스름한 황혼 무렵이 부탁을 하는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이죠. 자, 그 다음으로 내 부탁을 들어주는 최고의 타이밍 2번째는 바로 비 오는 날이죠. 왜냐면 앞서 말한 활동 수준의 저하가 비 오는 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정신 상태 역시 냉철한 이성보다는 다소 무뎌진 감성 상태로 변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달아 미녀를 유혹하고 나서 차버리기를 반복하는 소문난 플레이보이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플레이보이가 틀림없이 여자들에게 큰 원망을 듣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플레이보이는 여자를 유혹하는 데에도 능숙했지만 헤어지는 데에도 아주 능숙했기 때문이죠. 그가 여자들에게 별 원망을 듣지 않고 순조로운 못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의 수법이 있었는데요. 그의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이별 이야기는 비 오는 날 밤에 라는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좀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비가 내리면 착 가라앉은 분위기가 여성의 우울감을 자극하고 활동 수준을 낮춤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이별 이야기에 대한 저항감은 크게 느슨해져 버리죠. 반대로 활짝 깬 날에는 아침부터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 그러니까 활동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런 날에 여자한테 이별 이야기를 꺼내봤자 헤어지지 않겠다는 여자의 기세에 져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 플레이보이는 바로 이 비오는 날 밤을 욕도 먹지 않으면서 순탄하게 이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잡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든 것뿐이고 남녀 관계에서 이런 못된 방식으로 여자를 이용해 먹는 플레이보이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자,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면 인간이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활동 수준이 저하된 황혼무력과 더불어 이 비오는 날 밤이야말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어떤 부탁에 대한 허락을 가장 순탄하게 이끌어내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내 부탁을 들어주는 최고의 타이밍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부탁과 허락의 연속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 울어 제낄 때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젖을 물려주죠. 그것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겪게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부탁과 허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탁과 허락의 학습 경험은 이후 아이가 자라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경험을 단련시켜 나가죠. 그렇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부탁과 허락이 펼쳐지는 대장정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인간은 생을 마치는 순간에 마저도 자식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눈을 감게 되니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부탁과 허락의 과정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사람을 대할 때 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인간관계,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